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도 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라이브 5월 11일 월요일 저녁 9시 23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열렸던 서울 머니쇼에서 또 제가 거의 한 500명 이상 또 청중 대상으로 연금에 대한 강의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머니쇼에서 볼 수도 있지만 머니쇼에서는 전체 강의를 그냥 들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라이브 들어오셔서 1대1로 제가 답변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이브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구체적으로 내 연금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고 싶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센터 1800-3624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저희 센터 전화번호입니다. 저희 센터 전화 하셔가지고 나는 이런 게 궁금하고 이런 게 상담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저희 센터에 오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 열심히 또 교육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오늘 제가 전주에 갔다 왔습니다. 전주에 뭐가 있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주에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있습니다. 오늘 전주에 가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과 또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또 기금운용 본부에 담당하시는 또 임원분들과 또 여러 가지 또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국민연금 이사장님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이런 얘기들 좀 듣고 왔고요. 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전인구 대표, 그죠? 전인구 대표, 또 신승식 본부장, 이렇게 4명이 또 초대돼가지고 같이 국민연금 공단에 가서 국민연금 이사장님과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어쨌든 국민연금공단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결과도 지금도 좋지만, 지금 공개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기금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정도로만 운영을 잘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기금 고갈 걱정은 좀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개혁만으로도 한 207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운용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개혁도 진행되고 이러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셔야 될 또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잘 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연금 준비 잘 하셔야 되겠는데, 일단 연금 준비 1순위 국민연금 걱정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고요. 그죠? 네, 우리 자녀들까지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까먹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고, 개인적으로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이런 거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연금까지. 또 오늘 주택연금 관련된 기사도 나왔는데, 주택연금도 이제 우대형 주택연금, 아주 소액 1억 8천만 원 이하 미만의 어떤 소액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연금을 더 드리는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점점 연금에 대한 제도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신다면 누구나 다 평생월급 500만 원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제도를 공부하시고 연금 박사 열심히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통장에 지금 여러분 주식이 막 올라가지고 통장에 막 수억 수십억씩 쌓여가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주식을 안 사는 바람에 또 투자 못 하셔가지고 수익이 안 늘어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죠? 네. 돈이 많고 적고 어차피 다 쓰고 가지도 못할 돈입니다. 그죠? 노후의 행복은 내 통장에 얼마가 쌓여 있냐, 내가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냐가 아니라 내가 매달 발생하는 연금 소득이 얼마냐가 결국 노후의 행복과 노후의 삶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주식 얼마 불리기, 부동산 얼마 올라가기가 아니라 매달 연금 소득 얼마 모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준비하신다면 여러분 돈은 안정적으로 준비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연금을 꾸준하게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평생 월급 500만 원 거의 다 준비가 끝났는데 걱정 없습니다. 투자해서 수익이 난들, 손실이 난들, 제 인생에 큰 관계가 없거든요. 어차피 65세부터 매달 500만 원 연금 나올 텐데 뭐가 고민이겠습니까? 그쵸? 네. 이렇게 연금 준비 잘 하시고요. 네.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도 이렇게 연금 준비 잘 하신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읽어보면서 본격적으로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이 시간 1시간 동안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또 뛰어야 되니까 물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물 넘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옛날에는 잘 넘어갔는데 이제는 잘 안 넘어가고 막 이렇게 꿀꺽 삼켜야 되고 약도 잘 못 먹겠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가는 거 어쩔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늙어가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늙으면은 연금이 있어야 돼. 연금이. 아시겠죠? 그래서 연금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양천구님 반갑고요. 이중관님 반갑고요. 김희호님 반갑고요. 남박사님 반갑습니다. 하늘님 오셨네요. 반갑고요. 몽당이님 오늘도 좋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자, 이기영님 구독과 좋아요 다 같이 눌러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아레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세로키님 머니쇼에서 인사 못 하셨는데 나중에라도 꼭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인자님 반갑고요. 경혜님 반갑습니다. 흰까치님 반갑고요. 오리님 반갑습니다. 백인자님 안녕하세요. 또 인사도 하셨네. 네. 산타페님 반갑고요. 흑단님 곧 국민 60세 되셨네요. 그죠? 네. 60세 이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012님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죠. 원래는 젊을 때부터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젊을 때 누가 연금을 관심 있게 보겠습니까? 젊을 때는 주식이나 코인이 관심 있지 사실. 어쨌든 이제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성희님 반갑고요. 권기영님 반갑습니다. 흑단님 국민연금 60세 만료되고 65세 임의계속가입까지 해야 맞겠죠? 그럼요. 네, 제가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끝나거든요. 그 다음부터 연금 받기 전까지 5년 동안 임의 계속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험료를 다 내야 되고요. 그리고 5년간 더 내셔야 됩니다.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성비는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돈 임의계속가입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딴 데 썼다가 다 날립니다. 아시겠죠?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내가 저축 안 하고 딴 거 하겠다라고 하셔봐야 결국은 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국민연금에 5년간 꾸준하게 불입해 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연금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연금 불리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좀 더 높은 수익률 높은 연금을 가입해야지. 혹은 연금 수익률을 더 올려야지. 이렇게 연금 불리는 사람들 관심 있잖아요. 연금 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유, 조금만 더 할 걸. 내가 그때 조금만 하나 더 가입해서 연금 늘릴 걸. 이런 얘기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준비 중인 연금을 불리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률에 관심이 있지만 정작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수익률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든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 만들 걸. 이것이 연금 받는 사람들이 이구동성하시는 얘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있으신 분들 60세 이후에 짱구 굴리지 마세요. 짱구. 연금 가입할 때 짱구 굴리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내가 어차피 이 돈은 없다 생각하고 그냥 부으십시오. 아시겠죠? 나중에 그게 효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래 살면 더 효자가 됩니다. 그리고 일찍 돌아가시면 어차피 몰라요. 어차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뭐 나오든 안 나오든 무슨 상관이야. 네. 연금은 그냥 묻어두자. 그죠? 돈 생기면 묻어두는 것이 핵심이다. 연금 박사도 연금 그렇게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뭐 저거 따지면서 가입하겠습니까? 웬만하면 그냥 어차피 통장에 돈 있는데 남아들면 뭐 하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뭐 자식한테 뺏기든 투자해서 날리든 아니면 빌려줘서 못 받든 뭐 그렇거든요. 그냥 그러느니 그냥 연금에 부어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하늘님 반갑습니다. 토시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달러 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 장점 단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들어가면 좋은지 궁금해서요. 자, 지금 달러 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로 납입을 하고 그리고 달러로 받는 연금이죠. 물론 환전은 다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제 달러 연금의 장점. 일단 미국 달러를 바꿔서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 연동하기 때문에 국내보다 적용금리가 높습니다. 국내는 2.5 기준으로 가지만 미국은 3.75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수익률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달러 연금 이제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연금액이 조금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비과세 당연히 무제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무제한 비과세가 그런 게 가능하고요. 연금 수령 방식도 좀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종신형으로 받을 수 있지만 10년, 20년 확정 기간으로 받을 수도 있고 종신형 받으면서 조기 집중이라 그래가지고 좀 기대여명 이내까지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뭐 달러 연금도 마찬가지 톤틴 연금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면 손실 봅니다. 하지만 10년만 채우시면 원금의 130% 이상 보증하는 이런 옵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좋으냐? 일단 딱 10년만 지나면 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너무 길게 가는 건 그렇고 한 10년만 지나고 바로 연금 받을 수 있다. 5년 만에 연금 주세요.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사실. 딱 10년만 지나면 연금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비과세 연금들을 다 가입하신 분들, 추가적으로 한도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달러 연금이 무제한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나는 혹시라도 연금 받을 수 있지만 중간에 목돈 찾을 수도 있겠다.
이런 약간 아리까리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일반적인 톤틴 연금들은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장점이 있고요. 뭐 달러 자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달러 연금 좋으시겠죠.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송 네버다이님 안녕하세요. 기다리는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월요일 날에 원래 월요병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기 싫고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갔다 오면 연금 박사 라이브가 9시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9시에. 그죠? 월요일 날 야구도 안 하지 않습니까? 야구도 안 하고 뭐 재미도 없고 TV 틀어봐야 별 재미도 없고 그쵸? 네. 자, 그런데 연금 박사 라이브가 9시에 KBS 9시 뉴스 보지 말고 연금 박사 라이브 뉴스는 8시에 하는 MBC나 SBS를 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나그네님 반갑고요. 셀틱 클래스코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레카님, 이번 정부에서 시행한다고 하는 국민성장펀드 박사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뭐 나와봐야 알겠죠. 좀 나오긴 나온다는데, 몇 가지 저도 이제 정확하게 지금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일단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는 펀드 좋죠. 그죠? 네. 다만 이제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묻어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묻어놓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긴 하죠. 하지만 또 이제 일정 부분 내가 목돈이 필요할 때는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펀드 나오는 시점이 좀 애매하긴 해요. 어쨌든 펀드라는 것이 투자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사실 주가가 고점이잖아요. 사실 과거에 비해서. 딱 1년 전에만 나왔어도 국민펀드가 굉장히, 그냥 부흥을 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가는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갔을 때 자칫, 들어가자마자 손실을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걱정도 약간 들고 있고요. 손실을 국가에서 보존해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건 뭐 잘못된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안 되고, 네. 그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정확하게 좀 시행되고 나면 그때 가서 제가 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뭐 이번에 머니쇼 가서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점점 이제 그 머니쇼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 정상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이런 주식시장은 머니쇼에 사람들이 참여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왜냐면 가서 공부하면 뭐예요?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그죠? 그거 뭐 모르는 사람 뭐 있어요? 초등학생 다 아는데 뭐 가서 공부하기는 강의를 들으면 뭐예요?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자, 이렇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우량주에 집중하는 시장을 만든 원조가 연금 박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책 잘 아시죠? 이거 부의 진리? 물론 연금 박사 책 뭐 잘 안 보시죠? 좀 가끔 사보세요. 이렇게 연금 부자들 이런 거 보시면서 연금 공부 이런 거 보시면서 부의 진리 이거 벌써 나온 지가 6년 된 책입니다. 그때 제가 부의 진리 삼성전자를 사야 하는 이유라고 해서 결국은 이 자본주의 부익부 빈익빈 사회에서 투자를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한다면 우량주 중심으로 가라 그냥. 네.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드렸는데 사람들이 안 믿고 있다가 이제 현실이 다 되어버렸죠. 그죠? 네. 잘 생각하시고요. 투자를 하라 말아라. 제가 뭐 여러분께 강조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네.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사실 저는 투자 거의 안 합니다. 뭐 연금 있는데 뭐하러 투자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충분한데 뭐하러 투자를 합니까? 먹고 살기 부족하니까 투자하는 거지. 연금 준비만 제대로 해왔다면 굳이 우리가 무리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하실 수 있죠. 그냥 재미삼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한번 국민펀드 잘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부의 진리에도 썼지만 그런 거예요. 펀드 하느니 차라리 그냥 삼성전자 사라. 그쵸? 네, 또 어차피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데 훨씬 낫거든요. 자, 012님, 박사님 55세 명투에서 공무원 연금 받고 계시는군요. 연금저축펀드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세액공제 받을 것도 없는데 해야 할지 말지 요즘 너무 고민 중입니다. 012님, 최근에 관심 갖게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공무원 연금 이미 받고 계시는군요. 그죠? 네. 공무원 일찍 시작하셨나 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소득이 없으시다면 연금저축펀드 가입해봐야 세액공제 받을 게 없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세금 낼 게 없기 때문에 연금 납입을 해봤자 세액공제 받을 게 없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자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국가가 연금펀드를 가입하는 이유가 연금펀드를 가입하면 세금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012님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요. 그죠? 그럼 뭐하러 연금펀드를 해요? 그냥 일반 펀드를 하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일반 계좌에서 펀드 사시면 됩니다. 굳이 연금저축펀드에서 주식형 ETF나 주식형 펀드 국내 거를 해봐야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기만 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나쁜 조건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012님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 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 계좌에서 펀드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네. 뭐 연금저축 펀드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내가 내 돈 빼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세율 면에 있어서 약간 절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얘기고, 그것도 매매 차익은 아예 세금이 없는 데 내야 되는 거고, 배당 수익이나 뭐 이자 수익, 이 정도가 연금저축펀드에서 조금 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내가 투자를 좀 약간 그렇다. 지금 주식시장도 높고,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달러 연금, 이게 비과세 연금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비과세 연금은 일단 수익이 확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절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012님 박사님 덕분에 명퇴하고 국민연금도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죠? 이런 거 잘하신 거예요. 그냥 명퇴해서 딴 거 하는 것보다 명퇴해서 연금저축펀드 개인연금 넘어오기 전에 국민연금 이미 가입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이미 가입하시는데 공무원 연금 신분자시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회사를 다니셔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절반 내주지 않거든요. 그죠? 오늘 그런 얘기 나왔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그 이미 가입자들에 대해서 이미 가입, 공무원이었다가 퇴직하셨는데 너무 일찍 퇴직을 해가지고 남은 기간 회사에서 일을 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했는데 이미 가입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절반을 지원해주지 않아요. 이렇거든요, 현재. 자, 이런 분들도 국민연금을 좀 절반을 회사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님. 20대 후반 남성인데 목돈 마련으로 2천만 원 정도 늘 ISA 계좌에 3년 저축하는 게 일반 은행보다 좋을까요? 혹시 넣는다면 일시납 아니면 매월 일정이 좋을까요? ISA 계좌에 연간 2천만 원씩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시불로 2천만 원 넣으시든 매달 무슨 뭐 한 150만 원씩 나눠서 내시든 사실 상관없어요. 내가 뭘 하느냐는 거죠. 만약에 투자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일시불로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적립식으로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까? 그건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간다면 일시불로 한 번에 2천만 원 넣어가지고 올라가는 게 나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주가가 떨어진다면 한 번에 일시불로 2천만 원 넣은 게 잘못한 겁니다. 그죠? 차라리 적립식으로 천천히 나눠서 했으면 손실을 줄일 수 있었겠죠. 그죠? 대신에 막 주가가 올라간다면 적립식으로 했다면 계속 비쌀 때 사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불로 할지 매월 나눠서 할지에 대한 문제는 시장에 대한 문제니까 그거는 정하실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목돈 있으면 2천만 원 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안 쓰면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그냥 매월 150만 원씩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냥 나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고요. 20대이시기 때문에 ISA 계좌는 꾸준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일반 은행보다 좋다 안 좋다? 당연히 일반 은행보다 좋죠. 국가가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서민인 계좌 같은 경우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 저율과세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리과세.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차피 할 수 있으면 내가 3년만 참을 수 있으면 굳이 일반 계좌에서 예적금 하시는 것보다 ISA 계좌에서 예적금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당연히 국가가 세제 혜택 주는 거니까 무조건 ISA 계좌가 유리하다. 자, 권기영님 올해 군추납 30개월 1,800만 원 정도 하려고 합니다. 연소득이 1억 원이면 연말소득공제는 어느 정도인지 37년 가입 끝나고 60세 후 임의계속 최저로 5년을 하는 건 어떤지요? 자, 일단 연소득이 1억이시지만 실제 소득 금액,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돼요. 어쨌든 과세 표준이 1억 정도, 한 뭐 8천만 원, 1억 정도 사이시라면 1,800만 원 했을 때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얼마냐면 1,400만 원까지 6%, 5천만 원까지 15%, 8,800만 원까지 24%, 그걸 초과하시는 경우에 35%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권기원님께서 정말 과세 표준이 1억이 넘으셔가지고 거기서 1,8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으신다. 그럼 절세 효과가 1,800만 원 곱하기 35%. 아시겠죠? 거기다가 지방소득세까지 합쳐가지고 1,800만 원 곱하기 38.5%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내가 뭐 연봉은 1억이지만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실제 과세 표준은 5천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권기영님의 소득세율은 16.5%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1,800만 원 넣었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5천만 원 곱하기 16.5 할래? 아니면 1,800만 원 뺀 3,200만 원 곱하기 16.5 할래? 그래서 1,800만 원 곱하기 16.5%가 절세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이건 뭐 소득공제가 우리가 국민연금보험료를 추납하든 납부하든 이것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인데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는 나의 연봉이 얼마냐, 나의 소득세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연봉이 낮아서 소득세율이 낮으신 분들은 돌려받는 게 비해서 적은 것이고 연봉이 높아서 소득세율이 높으신 분들은 최대 49.5%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뭐 연봉이 10억이 넘는다 그러면 그렇게 돌려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0세 이후 이미 계속 가입 5년 하시는 거 어떤지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죠? 하십시오. 내가 가성비 따지지 마시고 짱구 굴리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 돈 국민연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지금이야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고민되시겠지만 나중 연금 받을 때는 항상 이구동성 하시는 말 뭐라고요? 조금만 더 할 걸. 아유, 그때 내가 왜 그걸 안 했지? 라는 생각 하십니다. 아시겠죠? 연금은 받아봐야 한다. 자, 극단님 60세는 이미 늦은 건가요? 늦기는요. 60세도 이제 충분히 연금 가입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60세이신 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60세이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십시오. 저희도 저희 센터에 오신 분들 다 60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에게 더 좋은 솔루션을 찾아서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센터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당님 요즘 주식으로 대박 났다고 여기저기 자랑이 많네요. 부러움이 많이 드는데 저는 연금으로 위로를 삼아봅니다.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월마다 나오는 연금을 생각하면 이 시간을 견디고 있어요. 네, 자, 몽당이님 가지고 계신 연금은 확정이고요. 지금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던 투자 수익은 아직 불확정, 변동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만약에 여기저기서 주식으로 대박 났다고 하시면 항상 얘기하셔야 돼요. 그 대박 난 돈이 주식시장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대박이 되는 것이지 아직 주식시장에 있다면 결국 언제 나온다? 결국은 다 날리고 나온다. 아시겠죠? 아니면 특히 주식으로 대박 나신 분들 평생 못 나옵니다. 그냥 있어요. 그냥.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왜냐면 나오는 순간 불안하거든요. 또 내가 나왔는데 또 오르면 어떡해. 그렇죠? 자, 그래서 주식이란 그렇습니다. 도박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만약에 투자로 대박이 나셨다, 수익이 많이 나셨다, 그럼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 돈 빨리 빼셔가지고 연금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야 그 대박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고 여러분의 소득이 여러분의 자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봄면화봄님 즉시연금 궁금합니다. 즉시연금은 오늘 목돈을 내고 다음 달부터 연금 받는 게 즉시연금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내고 바로 다음 달부터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돈을 불리는 기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연금액이 높지 않고요. 그냥 평생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내가 하겠다. 즉시연금 좋고 나는 통장에 돈이 있긴 있는데 내가 일일이 빼쓰는 게 싫다. 자꾸 누가 뺏어가고 있다. 그러시는 경우 그냥 즉시연금에 맡겨두시면 알아서 n분의 1 해서 나눠서 주고 끝납니다. 아시겠죠? 네. 특히 즉시연금 가입해가지고 높은 이자를 받게 원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많이 주세요. 이런 상품 없습니다. 즉시연금은. 아시겠죠? 그냥 내 원금까지 다 받아가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특히 우리 센터에 상담 많이 해주시는데 연금 우리 문의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금의 목적은 다 쓰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연금 문의한다고 해가지고 연금 문의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원금은 남겨두고 어떻게 이자만 좀 많이 받는 방법 없나요? 기본적으로 생각이 틀리신 거예요. 생각이 뭐 틀린 건지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시면 그냥 은행 가세요. 증권사 가세요. 그냥 네, 연금을 가입하러 왔으면 내가 이 돈은 다 쓰되 평생 돌아가시는 날까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게 연금에 대한 솔루션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연금 준비하러 연금 상담하러 와가지고 어떻게든 원금은 좀 남기면서 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라고 하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네. 그런 상담은 오지 마시고요. 네. 오지 마시고. 네.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 그죠? 주식, 부동산, 현금, 이런 거 다 쓰고 가겠다. 자식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줄 거 주고 남은 건 다 쓰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오셔야지 연금에 대한 좋은 솔루션이 나옵니다. 자, 강희수님. 자, 제가 535개월 국민연금 드는 게 목표인데 추후납부 97개월 넣을 수 있고 지금 현재 100개월 국민연금 세 자릿수 달성했습니다. 몇 살인지 모르시겠지만 535개월 무려 한 40년 이상 되시게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군복무 2008년 4월에 입대해서 2010년 3월에 제대했는데 군복무 기간 추납 외에 6개월 수령할 때 포함되는 건가요? 네네. 연금 박사님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군복무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셨다면 군복무 기간 동안 추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군복무 갔다 오신 거, 그쵸? 2008년 이후니까 6개월
가입기간 추가로 인정해드립니다. 이거 별개입니다. 별개. 추납도 하실 수가 있고 6개월도 추가로 더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그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그게 아마 평균 기준인가? 네, 기준 낮은 금액으로 봅니다. 어쨌든 네. 자, 그렇게 해서 군복무 갔다 온 기간도 추납이 가능하고 그 기간 6개월 추가로 가입기간 인정도 플러스 다 각각 다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535개월 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40년 가입에다가 얼마까지 하는 거야? 535개월 나누기 12 하면 얼마예요? 거의 한 45년? 야, 45년 풀로 채우시겠다는 건데 47년까지도 가능한데 대단하십니다. 화이팅! 연금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강희수님 제가 오늘 국민연금공단 갔다 왔거든요. 이사님 면담하고 왔는데 국민연금 기금 고갈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법에 명시도 돼 있고 기금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도 많이 있어서 535개월 지금 이제 100개월 하셨으니까 앞으로 435개월 네, 잘 내셔가지고 국민연금으로 연금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엄마님 반갑습니다. 사랑공간님 반갑습니다. 5월 날씨도 좋은데 모두 평안하세요. 연금이 효자입니다. 따박따박 나오니 마음이 여롭답니다. 그렇죠. 네, 연금은 연금 받아보신 분들이 안다. 이 날씨 좋은데 이 5월달 날씨 좋은데 아침 9시부터 주식이나 보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셔야죠. 하지만 나이 70, 80대신 분들은 이 날씨 좋을 때 아침에 9시 일어나가지고 산책하고 등산해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즐겁게 사시는 게 좋지. 나이 70, 80 되셔가지고 지금도 아침 9시마다 그냥 주식 켜가지고 오늘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트럼프가 전쟁을 하냐 마냐 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젊을 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이 들면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연금 받아서 따박따박 나오는 연금 받아서 즐겁게 산책하시면 되겠습니다. JJ님 퇴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는 재직 중입니다. 정년퇴직 4년 남았습니다. 정년퇴직 4년 남았는데 어떻게 찾아요? 네, 퇴직금 못 찾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뭐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해주지 않는 이상 퇴직금은 퇴직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퇴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퇴직하는 거죠. 퇴직. 네. 근데 단연 다니셔야 되니까 퇴직금 잘 운영하셔가지고 4년 후에 퇴직하셔서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공원님 우리 아들한테 국민연금 열심히 넣어라 말합니다. 우리 아들 트럼프한테 저축한 돈 찾아서 완전 꽝 되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때 저축한 찾아서 그러네요. 그쵸? 네, 아유 꽝 됐네, 꽝 냈어. 하려면 꾸준하게 해야 된다. 주식이든 투자든 연금이든 부동산이든 하려면 꾸준하게 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 안 된다. 아시겠죠? 국민연금은 그리고 뭐 열심히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리운케이님 반갑고요. 하하호호님 박사님 덕분에 59세 국민연금 임의가입 추납해서 최저금액으로 88년부터 납입 중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계속 납입하셔가지고 연금 가입 연령이 59세 가성비 좋은 연금 추천 소개 바랍니다. 자, 가입 연령이 59세.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59세시면은, 물론 뭐 바로바로 받으셔야 되겠다. 그러면 뭐 마땅한 게 없지만, 한 65세, 70세부터 받으셔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달러 연금 좋습니다. 네. 목돈도 가능합니다. 일시불로 내시는 것도 달러 연금도 있고, 적립식으로 내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황금백수님 지금 막 질문 주셨는데, 1억이라는 돈은 수익을 못 내고 묶이나요? 네. 수익을 냅니다. 내는데, 결국은 연금으로 받으시는 거죠. 일시불로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연금에 들어오는 순간 수익은 나지만, 연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내 통장에서는 영원히 사라지는 돈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연금으로 받으시는 거고, 돌아가시면 남은 돈이 이제 상속이 되겠죠. 아시겠죠? 근데 내가 연금을 가입했다? 그러면 수익이 나거나 안 나건 관계없이 그 돈을 내가 다시 찾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찾을 수 있는 상품도 물론 있긴 있죠. 사실 그런 거 안 좋아요. 아시겠죠? 자, 네, 그렇고요. 호이안 케빈님 라이브 하시는군요. 서울 가서 전주비빔밥 먹었어요. 종합병원 가서 특정 부위 CT 촬영 후 돌아왔습니다. 연금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핫하더라고요. 본인의 연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부부합 400만 원 이상이면 욕심내지 말고 편안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철 모를 때 독일산 차량, 이게 뭐야? LV, 루이비통, 명품, 남들이 봐주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일 뿐이죠. 연금만 준비하면 큰 돈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착까지 모아봐도 사용도 못하고 자식들에게 주파야 애들만 망치는 것. 아이고, 호양케빈님. 네, 화이팅! 그쵸? 우리 호양케빈님께서는, 네, 연금 준비가 잘 돼 있으신 분입니다. 그쵸? 네, 병원 가셔가지고 촬영했다는데,
특별히 문제 없으시길 바라면서 건강하셔야죠, 건강. 호양캐비님은 전주 비빔밥 드셨고, 저는 전주 갔다 왔습니다. 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잘 준비하시면 투자시장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인생 사실 수 있겠습니다. 편안하게 사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뭐 독일산 차량, 그죠? 네. BM, 벤츠, 아우디 뭐 이런 거, 네. 뭐 철모를 때 살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요즘은 국산차가 더 좋고요. 사실 국산차도 싸진 않더라고요, 요즘은.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너무 과하게 소비하지 마시고, 명품, 이런 거, 명품, 우리가 명품 사고 싶은 욕망도 있지 않겠습니까? 명품 사지 말라라고 하는 건 또 너무 꼰대 같고, 그죠? 네. 그래도 그냥 살 만큼만 사고, 그리고 그런 거 없이도 인생은 잘 행복할 수 있다. 저는 뭐 명품 사실 뭐 없거든요? 네. 제가 와이셔츠에 여기 뭐 삼색 있는 거 지금 안 입는데, 여기 여기 삼색이 막 있는 거, 이걸 입고 왔더니, 어디서 그러더라고, 이거 어디 뭐 비싼 브랜드 아니냐. 근데 요즘 비싼 브랜드 아니고, 저는 와이셔츠 4만원 이상은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물 받은 걸 입어본 적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와이셔츠를 4만원 이상이면 안 삽니다. 일단 딱 선이 있어. 4만원 넘으면 안 사. 어차피 그냥, 이거 와이셔츠는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속옷인데, 속옷. 네. 그죠? 그래서 깨끗하게 입으면 되지. 이거 비싼 건 입을 필요 없다. 그죠? 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잘 한번 해보시고요. 네. 딱 보면 제가 이렇게 명품스럽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사람이 명품을 입어도 태가 안 나는 사람이, 저는. 이게 옷걸이가 안 좋아가지고 아무리 뭐 좋은 걸 걸쳐도 태가 안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뭐 좋은 걸 걸치면 태가 나는데 그 사람들은 좋은 걸 걸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저는 안 걸쳐도 태가 안 나는 사람.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이렇게 아무리 좋은 거 걸쳐도 태가 안 나는 몸뚱아리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강희수님, 국민연금 만 60세 이후 만 61세 3개월 더 일할 수 있는데 30만원씩 60개월 만 65세까지 5년 선납 가능한가요? 60세 이후에 더 일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50세가 넘으셨다면 5년치 선납이 가능합니다. 네, 선납. 자, 그런데 한 가지 알고 계실 거 있어요. 5년을 선납을 가능한데 5년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선납했다 하더라도 납부가 끝난 건 아니에요. 나중에 5년이 지나서 혹시 차익이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더 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선납한 금액이 이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올라간 걸 반영했을 때 선납한 금액이 다 이제 고갈이 되면 다시 또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연금을 앞으로 5년 거를 미리 내면 앞으로 보험료 올라도 더 이상 낼 거 없이 그냥 다 완납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납은 국민연금 보험료 5년치를 낸 게 아니라 그냥 국민연금 통장에다가, 국민연금 공단의 통장에다가 5년치 보험료를 쌓아놓고 거기서 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모자라면 다시 또 거기다가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셀틱 글래스코님, 요즘 불장에도 연금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연금은 그죠? 네, 뭐 주식하고 비교할 건 아니다. 주식과 연금은 서로 보완제지, 서로 대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 아니면 연금, 연금 아니면 주식, 그것이 아니라 연금도 필요하고 주식도 필요합니다. 자, 이론님 안녕하세요. 과거에 가입한 보험사 비과세연금을 곧 개시해야 하는데 확정 100세형이 좋을까요? 상속형이 나을까요? 종신 10년 보증형이 나을까요? 선택하기가 어렵네요. 우리 이론님 몇 살이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확정 100세형으로 100세까지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사실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돌아가셔도 100세까지는 지급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대신에 그렇게 길게 보증기간을 잡으면 연금액이 떨어질 겁니다. 그죠? 사실 이 종신연금을 가장 잘 받는 방법은 종신연금으로 받으시고 보증기간을 짧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보증되는 종신연금액이 한 번 매달 나오는 연금액이 제일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신에 10년밖에 보증 안 했기 때문에 10년 이후에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안 좋아요. 하지만 한 번 받는 금액이 높지만 오래 사신다면 제일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사실 저는 연금을 선택할 때 나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죠? 나 죽고 나서 남은 금액을 자식한테 어떻게 줄까? 이걸 자꾸 고민하시는 것 같아. 이거. 그죠? 자, 근데 그거 줄 건 따로 주시고, 그죠? 따로 주고, 뭐 연금 그 조금 남은 거 남겨줘 봐요. 뭐 하겠어요. 그죠? 그냥 나 살 때 생전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선택하시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기본.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보증기간 짧은 종신연금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연금을 많이 받고, 그리고 오래 사시면 엄청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아유, 나 죽고 난 다음에 뭐라도 남겨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집도 남겨줘야지, 주식도 남겨줘야지, 연금도 남겨줘야지, 뭐 다 남겨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쓰지도 못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또 자식한테 돈 달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건, 내가 번 건 내가 다 쓰고 가자. 아시겠죠? 네, 자식, 물론 우리 자식, 저도 자식 사랑합니다. 줄 건 주되, 줄 건 딱 줘버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다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줄 것도 없는데, 나 쓸 것도 없는데 줘.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시죠? 자, 이랑님 반갑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유족연금 개시 후 3년까지는 배우자 소득 의무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그리고 이후에 배우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급이 중지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자녀가 25세 미만이면 지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둘이라면 둘 중 하나라도 25세 미만이면 지급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둘 다 25세 미만? 이라도 지급 가능한 거예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내가 받다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근데 내가 일찍 사망하면 아직 유족이 젊잖아요. 그죠? 네. 자, 근데 그 배우자가 있는데 유족연금이 지급되면 그 배우자가 3년간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가 나이 들었다면 모르겠지만 젊으면 아직 일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40살에 죽었어요. 근데 배우자도 40살이야. 배우자가 이제 유족연금 받았어요. 40살에 유족연금 받으니까 40살 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다면 유족연금 계속 받아요. 근데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뭐냐면 월 평균 소득 금액 A값 올해 기준으로 319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계속 받습니다. 유족연금. 그 319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 그러면 유족연금이 중단됩니다. 아시겠죠? 중단. 남편이 사망했어. 배우자가 유족연금 받았어. 근데 내가 3년은 받지만 3년 이후에는 소득이 좀 많이 있으면 유족연금이 중단돼. 그쵸? 못 받아. 나는 지금 40살이지만 우리 애가 아직 20살이 안 됐잖아. 10살이잖아. 그러면 배우자는 3년 있다가 유족연금이 중단되지만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어서 유족연금을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은 받게 되는 거야, 그냥. 어차피 엄마가 못 받고 그냥 자식이 받는 거니까 엄마나 자식이나 받으면 똑같은 거지, 뭐, 그냥 그 집에. 그러니까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식이 둘 있다?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25세 미만이라면 걔한테 갑니다. 그죠? 네. 둘이면 반반 나누면 되겠지만, 하나면 걔한테 다 가요, 그냥. 그런데 중요한 건 걔가 25세가 돼요? 그러면 종료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전문적인 질문 주십니다. 네, 이건 뭐 거의 연금 전문가들이 하는 질문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런 일 없으셔야 되겠죠.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유족연금 안 주는 게 낫습니다. 그죠? 자, 시다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들을 수 있어 반갑습니다. 주택연금 보통 70세에 가입한다고 하셨는데, 부부 기준 나이 적은 짝지가 최하 몇 살부터라고 하셨나요? 만 60세, 65세 가입할 경우 1억 주택 기준 얼마 나오나요? 자, 주택연금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말씀드릴게요. 주택연금은요,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나 55세, 배우자 25살. 내가 55세인데 30살 어린 아가씨하고 살고 있어. 주택연금 가입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연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냐? 연금액은 부부 중에서 연소자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남자, 여자를 보지 않고요. 부부 중에서 연소자. 나는 55세고 부인이 25살이야. 그럼 연금액은 55세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25살짜리 기준으로 책정해요. 내가 55세면 앞으로 받아야 될 날이 한 30년밖에 안 남았지만 25살짜리 기준으로 책정하게 되면 앞으로 받아야 될 날이 80년이야. 80년. 네. 연금액이 팍 줄어들겠죠. 어쨌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그냥 뭐 극단적인 예 말고 내가 70세고 배우자가 65세다. 그러면 65세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책정됩니다. 자, 얼마 받냐? 두 분 중에서 연소자 나이가 어리신 분이 70세다. 그러면은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두 분 중에서 나이가 어리신 분이 65세다. 65세 시세 1억당 25만 원 정도. 24만 얼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분 중에서 나이가 어리신 분이 60세다. 그럼 한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1억당. 시세 1억당. 뭐 10억짜리라면 10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가시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연금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늦게 가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 꼭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선웅님 집중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매주 월요일 저녁에 이렇게 오시는 우리 정말 열성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키님 반갑습니다. 네, 마리모님 부모님께서 직장에 다니시는 저희 건강보험증에 올라가 계시는데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되면 탈락되나요? 2,000만 원 넘으면 저희 건강보험 탈락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지금 자녀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돼 있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마리모님께서.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건강보험료를 안 내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피부양자가 되셨는데 그 엄마 아빠의 재산이라든가 소득 기준을 봅니다. 자, 근데 소득, 재산은 말고 소득이 연간 한 사람, 부모님, 부든 뭐든 한 분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2천만 원, 그죠? 금융소득 1,000만 원이 아니라 금융소득도 포함합니다. 그죠? 다 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죠? 그러면 피부양자 탈락. 아시겠죠? 탈락. 자, 그런데 아빠가 2천만 원이 넘었어. 그러면 아빠 탈락, 엄마도 피부양자 탈락. 아시겠죠? 근데 아빠 1,000, 엄마 1,000이야. 그러면 두 분 다 합격. 아시겠죠?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한 2,000, 3,000 정도로 해서 부모님의 금융소득이든 연금소득이든 부모님의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넘을 것 같다. 합해서. 그러면 반반 나누셔야 돼요. 아시겠죠? 반반 나눠. 1,900, 1,900이면 둘 다 합격. 한 분이 2,000, 그냥 배우자가 빵이면 둘 다 탈락. 아시겠죠? 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아셔야지 돼. 아셔야지. 알아야지 연금을 좀이라도 더 받고 건강보험료 좀 덜 냅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입니까? 정보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 대학 가실 때는 어땠어요?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대학 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실력이 똑같아도 누가 더 제도를 열심히 공부하냐 이렇게 제도를 많이 알아야지 더 좋은 대학 갑니다. 수시, 정시, 학종, 논술, 면접 이런 거 다 어떻게 다 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를 알아야지 더 좋은 대학 가니까요. 아시겠죠? 이 연금도 똑같습니다. 연금도 건강보험도 다 똑같아요. 제도를 알아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 덜 낼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거 어디다 물어봐? 이런 거 어디다? 연금박사 라이브에 물어보시거나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하시면 다 상담해 드리고 있다. 그냥 상담해 드리고 있다. 무료로. 아시겠죠? 네. 그냥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연금 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호이안키비님 5년 전 일시불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 금액을 완수하여 더 이상 투자하지 않습니다. 연저 펀 IS에 3천만 원씩 부부가 적립식 가지고 다 실험 다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치식 한 방에 투자한 금원이 훨씬 더 수익이 크다는 결과를 경험하였습니다. 주식이 확정되지 않은 수익금은 사이버 머니일 뿐입니다. 명언이다, 명언. 주식 투자 여러분 지금 주식 계좌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해가지고 수익 많이 나셨죠? 그거는 사이버머니일 뿐이다. 사이버머니. 아시겠죠? 네. 사이버머니. 그러니까 가상자금일 거라는 거죠. 그거를 빼와야 돼.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통장의 돈이 여러분 돈인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그거를 빼와가지고 다시 또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어차피 가상자금이야. 나오지 마. 근데 그걸 빼와서 그걸로 집을 사. 그러면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로 차라리 밥 먹어. 그러면 내 몸이, 그죠?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걸로 연금을 가입해. 그러면 내 노후가 안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돈이라는 것이 그냥 불린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불린 돈을 결국 뭐 해라? 내가 그 돈 가지고 제대로 가치 있게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제가 제 카톡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돈의 수익을 더하면 금융이 되고, 금융의 가치를 더하면 행복이 된다. 멋진 말입니다. 제 카톡에 있습니다. 자, 돈의 수익을 더하면 금융이 되고, 금융의 가치, 목적을 더하면 행복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은 과연 행복이 한 돈, 목적이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그냥 수익만 불리고 있는 돈입니까? 아시겠죠? 수익만 불리는 거 가지고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호양캐브님, 좋은 말씀, 사이버머니. 이렇게 딱 임팩트 있는 말을 하나씩 해주시면 그냥 엄청 도움이 됩니다. 잘 써먹어야 되겠다. 또 가서 어디 가서 써먹어야지. 네. 자, 구대방님, 추 납입 중인데 취소했다가 다시 납입 금액 조정하고 다시 할 수 있나요? 자,
추후 납입을 중이신데요. 추후 납입을 계속 이제 분할 납부를 하고 계신 거죠. 한 번에 하기로 했다가 분할 납부하시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안 될 수 있어요. 다시 납입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시 세팅됩니다. 그죠? 추후 납부는 작년 11월 이전에 하신 거하고 지금 하시는 거하고 조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작년 11월 이전에 하셨더라면 기왕 내던 거 계속 내시고요. 올해 뭐 냈다가 올해 취소한다? 그럼 조건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건 뭐 상관없겠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자, 박경님 안녕하세요. 뉴메님, 어머니께서 60세 넘어서 일을 68세까지 하셨는데 연금 추가 납부해서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네, 일단 10년을 못 채우셨다면 계속 10년 채우는 기간 65세, 66세, 67세, 68세까지 10년 채워서 연금 받으실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국민연금은 이미 자격 기준이 됐어요. 근데 63세, 64세가 되셔가지고 연금 받을 나이가 됐어. 그러면 그냥 연금을 개시하시면 됩니다. 혹은 연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더 낼 수 있다. 그래도 납부하지 마시고 개시하고 연기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납부를 하면 연기가 안 되거든요. 납부를 하면 돈을 내면서 연금액이 올라가지만 개시를 하고 연기를 하면 돈을 안 내면서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 뉴메님, 어머님 꼭 말씀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황금백수님 55세 1억쯤 모인 퇴직연금 연금 수령하면 1억이라는 돈은 수익 못 내고 묶이나요? 아, 이 질문이셨군요. 네. 아닙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하게 되면요. 빼는 금액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굴리는 겁니다. 내가 1억 있는데 100만 원 뺐었어요. 나머지 9,900 있지 않습니까? 9,900을 또 불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을 못 내고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빼낸 돈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굴리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남은 돈은 수익이 나니까 좋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죠. 남은 돈은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안정적인 은행 예금을 넣어놓으신다면 이자라도 붙겠지만 내가 1억 퇴직금 넣었는데 그중에서 500만 원 빼고 9,500을 굴렸는데 갑자기 이란 전쟁이 터져가지고 9,500이 8,500이 돼버렸어. 그러면 나중에 내 연금은 줄어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내가 연금 퇴직금 IRP에서 인출한 자금을 빼고 나머지는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 운용이 수익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자, 박정우님 연금저축보험 만기 내년부터 10년 정액제 펀드로 갈아타야 하나요? 네. 내년부터 왔는데 10년 정액제 펀드로 갈아타야 하나요? 아, 네. 내년부터 연금저축보험이시잖아요. 보험사에 있으신 것 같은데 뭐 내년부터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으면 안 받으셔도 돼요. 그냥 그래가지고 바로 증권사의 펀드로 이전해가지고 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증권사로 연금저축으로 그냥 전액을 다 이전하면 되거든요. 이전만 하시면 돼요. 그다음부터 내년부터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할 때 뺐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펀드로 옮겨 타는 것은 또 손실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그냥 빨리 연금으로 수령하셔가지고 연금 받은 금액을 가지고 재투자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숙이님 반갑습니다. 마티님, 노란선 공제도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방법은 어떨까요? 금소 종합과세 때문에 좋은 방법 좀 인도해 주세요. 노란선 공제는 일시금 받으실 수도 있고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노란선 공제는 퇴직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시불로 받고 싶으시면 일시불로 받으십시오. 그 다음 내가 연금을 받고 싶으면 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노란우산 공제에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금융소득하고 상관없습니다. 종합과세 안 됩니다. 그냥 퇴직소득만 내고 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노란우산 공제를 받으시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고민이다? 잘못된 이야기십니다. 아시겠죠? 노란우산 공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납부 기간하고요. 딱 금액하고 해가지고 퇴직소득세가 정해지고 그 세금만 내시면 끝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 없습니다. 방법은 뭘까요? 그냥 연금으로 나눠 받으실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연금으로 받아야 되냐, 일시금 받아야 되냐는요, 이 상품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것보다 우리 마티님의 전체적인 연금 플랜을 좀 보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제가 연금 상담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사실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이 상품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이거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남자냐, 여자냐, 돈이 많냐, 적냐, 서울에 사냐, 지방에 사냐,
아니면 뭐 애가 있냐 없냐 그다음에 무슨 뭐 다른 연금이 있냐 없냐 굉장히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단답형으로 다 물어보시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단답형 물어보시고 저도 단답형 답변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연금 박사가 그러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연금 박사는 그냥 지금 단답형으로 물어보시는 것에 가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정답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다 분석해보고 거기에 맞는 거를 상담사가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그러고 선택하셔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연금은 뭐가 필요하다?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어? 연금박사 상담센터. 보이시죠? 네. 만든 거예요, 제가. 상담이 필요하니까 만들지. 상담이 필요 없으면 왜 만들어, 그냥. 그냥 뭐, A는 B, B는 C, 이렇게 뭐, 갖다 정답이 있으면 그냥 안 만들지.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연금에 대해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백수님, 박사님은 퇴직연금 운영 혹시 해외 투자 ETF 예금 채권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참고로 저는 퇴직연금 IRP에 있는 돈 해외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뭐 ETF 해가지고 사실 그냥 저는 연금 계좌에서 코덱스 200 ETF, S&P 500 ETF, 그 다음에 CSI 300 ETF 요 세 가지만 사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 뭐 그냥 뭐 그건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냥 분할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네, 거기서 물론 최근에는 코덱스 200이 제일 수익이 잘 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딱 거기다. 손감녀님 반갑습니다. 김호룡님. 네. 손과 관련된 방송 중에서 연금 박사 월요일 9시만 듣고 이해 실전 필요시 개별적 상담하시면 됩니다. 정말 멋진 일 하셔서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건강한 외형, 힘찬 설명이 최고. 김호룡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시니까 힘이 확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1시간 동안 이런 거 하고 땀나고 덥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 우리 김호령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 막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제 말이 100% 다 맞는 건 아니시겠지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연금 박사가 그래도 50년 넘게 살면서 그리고 30년 넘게 금융업계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정말 그래도 여러분께 어디 가서 욕 안 먹고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내용 여기 책을 썼거든요. 연금 부자들 부의 진리 뭐 이거 제가 쓴 책들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이렇게 박수가 쳐지는 내용 다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빅토리 K님 국민연금을 10년 정도 보험료 납부하다가 국적 상실하면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는 자동 납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국적 상실했을 경우에 국민연금 이제 반환 일시금 청구하실 수 있거든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고 그냥 해외 가십시오. 해외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국민연금 계속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해외로 이민 가신 분들 중에서 국내에 전화해가지고 국민연금 납부하시고 유지하시고 나중에 들어오셔서 받으신 분 많으니까 국민연금은 국적 상실한다고 해가지고 버리지 마시고 그냥 놔두십시오. 아시겠죠? 네. 배재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시다모님 도움되셨으니까 감사하고요. 벨라제님 우연히 지나가 들어왔는데 재밌네요. 그렇죠? 네.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어오셨는데 우연히 지나가다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배재크님, 저희 엄마께서 연로하신데 공무원연금 배우자 상속분을 받아서 자식들이 걱정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아버님이 공무원연금 수급자셨고, 그죠? 돌아가신 이후에 유족연금을 받고 계시는 거군요. 걱정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연금 받으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도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셔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께 효도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자, 비스토님, 국민연금은 가입자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공무원연금처럼 낸 만큼만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개편이 가능할까요? 자, 물론 공무원연금이 약간 낸 만큼 돌려받는 시스템이긴 하죠.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훨씬 유리하고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조금 유리한 겁니다. 어쨌든 둘 다 불리하지 않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소득 재분배 기능, 복지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복지 기능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을 빼버리면, 사실 국민연금은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러면 그냥 개인연금 하지 누가 국민연금 하겠습니까? 네. 국가가 굳이, 불필요하게 펀드를 운영하면서까지, 손실을 보면서까지, 세금을 투입해서면서까지, 부자들을 연금을 지원해 주실 필요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제도적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해 보긴 하나 그래도 가입자 전체가 다 유리한 구조다. 배제크님은 노후에 연금이 최고인 걸 실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벨라즈님 좋아요, 구독 감사하고요. 조키님도 감사합니다. 자, CO99111님, 오늘도 열일하시는 박사님, 파이팅입니다. 만약 재산 기준에서 오바되어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에서 자기가 박탈되는 경우에 피부양자 탈락 시점이 언제인가요? 야, 이거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재산 기준을 판단하는 시점이 재산이라는 것이 매년 6월 달인가? 6월 달에 그 이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거 해가지고 그 자료가 11월 달에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마 12월 부가분부터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혹은 피부양자가 탈락되거나 이런 부분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세한 거는 건강보험공단, 제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아니어가지고 언제 적용하는지까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어쨌든 반영되는 기준은 그렇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캔디님 좋아요 구독 눌렀어요. 유용한 방송 매번 감사합니다. 연금박사님 앞에 구독자는 언제나 학생입니다. 아닙니다. 구독자가 왜 학생입니까? 구독자분들이 제가 구독자님들 때문에 먹고 사는데요. 그죠? 저에게 또 이렇게 항상 좋은 정보를 주시고 좋은 질문을 주시고 저에게 할 일을 주시는 사장님들. 우리 구독자님은 사장님, 제가 직원, 우리 사장님 보스. 그래서 보스님들이 일을 주고 질문 주시고 이렇게 할 일을 줘야 제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뭐 서로가 배우는 거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삼인행이면 필유아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 명이 같이 걸어가게 되면 필유아사.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살면서 다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죠. 그죠? 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배우기도 하지만 저보다 젊은 사람에게도 배우는 겁니다. 그죠? 항상 그래서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잘났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그죠? 세상.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배울 점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다. 삼인행 필유아사. 라고 여러분 어디 나와 있지? 하여튼 뭐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전부 저한테 선생님이십니다. 네. 정혜채님 58세인데 월 50 정도 여유가 되는데 국민연금 추납 아니면 개인연금 어느 게 나을까요? 네. 아니 일단 뭐 이거 뭘 물어봐요. 그냥 국민연금 일단 기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지. 국민연금 할 거 없을 때 개인연금 하십시오. 네. 신바따님 질문 안 하지만 소리 없이 시청하면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바따님 이렇게 인사라도 남겨주시면 항상 또 감사하겠습니다. 강창우님 추납 완료 60세 38.5년 65세 170 예상이 있는데 60세 이후 40년 채워야 하나요? 아유 채우셔야죠. 네. 현재 회사 30 개인 30 납부 중입니다. 79년생 그렇죠. 물론 79년생이시면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만나서 얘기해 본 바에 의하면 국민연금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 내시면 되겠습니다. 40년 채우시고 연금 개시 60세 이후에도 5년 더 채우셔가지고 60세 이후에는 회사가 절반 내주지는 않습니다. 채우셔가지고 연금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무중님, 네, 영상책 다 감사하고요. 오선님 감사합니다. 이선희님 감사하고요. 벌써 끝났나? 답변 안 드린 게 없죠. 네. 네, 벌써 10시네요, 아레카님. 이렇게 또 시간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박사님도 감사하고요. 빅토리케이님 구독 눌렀습니다. 명쾌한 설명 도움 되셨다니까 감사하고요. 국적 상시로 나중에 연금 받으려는데 공단에 연락해서 지금 자동 납부를 중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납부하는 게 좋지 않나요? 계속 납부하세요. 그죠? 네. 국민연금만 한 게 전 세계에 없어요. 전 세계에. 아시겠죠? 네. 자, 오리님 감사하고요. 하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네, 월요일도 저도 월요일 날 이렇게 기다리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점점점 더워서 하기가 힘들어요. 이 사무실에 9시만 되면, 7시만 되면 에어컨이 꺼져가지고 이제 더운데 여러분 어쨌든 더 열심히 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하늘님 감사하고요. 송대보다님 감사하고 이중관님 감사합니다. 경혜님 감사합니다. 벨라즈님 10시에 끝이군요. 네, 오늘 처음 들어오셨나요? 네, 10시까지. 아쉽지만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다 저희 센터 1800-3624로 문의 주시면 여기는 또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1대1 상담 24시간은 아니지만 주말에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저희는요. 네. 자, 몽당님 감사합니다. 김호령님 감사드리고 시간 순삭이죠. 최정희님 감사하고 셀틱클래스고님 감사합니다. 푸르다님 질문 늦으셨어요. 네, 지금 10시 넘어서 뭐
지금 주시는 것보다 저희 센터 1800-3624로 문의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 주십시오. 자, 이렇게 또 연금박사 라이브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연금박사가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모두 다 연금을 잘 준비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응원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 많은 분들에게 연금의 중요성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연금을 잘 준비하는 것이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도 행복하고 우리 국가도 행복한 길이다. 아시겠죠? 이런 거 꼭 생각하시면서 주식과 부동산 물론 좋지만 연금이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자산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손담주님도 감사하고요. 하하원님 감사하고 소우주님 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내내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5월 18일 저녁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